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릭 업무 자동화 구현하는 RPA 기능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적은 클릭 자동화 코드를 통해 완전 업무 자동화 구현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 시간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유료 컨설팅을 받았던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시간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사용 라이브러리는 파이오토 GUI고 일단 라이브러리는 이제 타임이 있는데요. 파이오토 GUI는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그 파이썬에서 RPA 기능을 할 때 주로 많이 쓰거든요. 주로 이제 그 자동화 처리하는데 예를 들면 키보드나 마우스에 매크로를 인식을 시키는데 보통 파이오토 GUI를 쓰고 있고요. 설치가 안 된 분들은 일단 pip 인스톨해서 파이오토 GUI를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면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제가 어떻게 쓰는지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타임은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하면서 시간을 몇 초 동안 딜레이 시켜야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사전에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좀 몇 가지를 공유를 드리자면 이번 시간 내용은 이렇습니다. 약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의뢰받았던 내용은 영상을 담당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 쪽에 근무하시는 분 같고 그 영상 근무하시는 분 중에 특정 영상을 몇 초 단위로 계속 그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뭐 의뢰자가 컨설팅 내용으로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영상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시나요?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몇 시간 이수를 받아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성희롱 기업에서 성희롱 관련된 뭐 예방하는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은 공정위 같은 데서 그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뭐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이거를 실행을 하고 그거를 주기적으로 이제 클릭을 해줘야 되거든요. 플레이가 한 뭐 2분, 3분씩 흘러나가고 죄송합니다. 플레이가 보통 뭐 2분에서 3분 뭐 많으면 몇십 분까지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 개를 쪼개놓고 이거를 마우스로 이제 그 해당 동영상에서 그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해줘야 되잖아요. 클릭을 해주고 이걸 클릭해주고 그 다음으로 넥스트를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같은 화면에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이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현업에서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바쁘시고 그리고 미팅도 많으신데 그 미팅 하시는 과정에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틀어놓고 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도 이런 부분을 좀 고민했을 때 좀 어떻게 하면 자동화해가지고 내가 이걸 사실 보질 않고 최대한 이거를 좀 자동화 처리해서 영상을 넘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참고하셔서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료로 받았던 이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영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영상들 하나에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이 과정들을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저한테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포문과 사용 문법을 이제 넘어가면은 포문 그리고 이제 함수 딕셔너리를 쓸 건데 자 포문은 저희가 이제 뭐 영상이든 아니면은 뭐 클릭을 하는 게 뭐 한 몇십 개 되겠죠. 몇 개부터 몇십 개, 몇백 개가 될 수 있는 거를 포문으로 돌리기 위한 자동화를 위한 반복문이고요. diff는 이제 펑션으로 보시면 돼요. 펑션은 간단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펑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x, y에서 그냥 자동으로 뭘 넣으면은 그거에 맞는 기능이 안에 있는 펑션에 있는 함수에 있는 기능에 의해 가지고 y 값이 추출이 되게끔 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diff라는 그 함수 안에는 내가 원하는 로직을 구현을 하기 위해 여기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이제 파이오토 GUI로 넣을 거거든요. 이제 실행하는 거. 이 diff 펑션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걸 안 쓰는 경우에는 이제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다 일일이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함수를 쓰시면 굉장히 편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큰 유용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함수를 많이 쓰고요. 이거에서 더 넘어가는 게 클래스고 그거는 이제 제가 뭐 다음 시간에 이걸 쓰게 되는 케이스가 있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함수할 때 이제 그 포문 이제 반복문 할 때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이유는 자 딕셔너리는 키 값과 그리고 밸류 값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콜론으로 하고 밸류 값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직접 핸들링을 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를. 즉 우리는 포문 안에 어떤 이제 키와 밸류를 넣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컨트롤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딕셔너리 이렇게 넣죠. 이런 식으로 이제 키와 밸류 두 가지 값을 한꺼번에 핸들링하기 위해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클릭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걸 쓸 거냐면 일단은 여기 이걸 가져오는데 제가 예전에 지난 영상에 루리앱이라는 사이트를 웹크롤링하는 이거를 제가 몽땅 다 가져오는 그 웹크롤링을 제 강의에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영상 대신에 이 루리앱이라는 이 이미지 파일을 반복해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여러 번 실행을 시키게끔 할 거거든요. 근데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사람이 몇 초마다 주기적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거를 내가 자리에서 주기적으로 눌러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감도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파이오토 GI를 통해서 자동화를 통한 RPA 기능으로 어떻게 되는지 구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RPA는 로봇 프로틱스 오토메이션인가요? 그 약자 중에 하나고 그 자동화 처리하는데 로봇이 직접 한다는 의미로 그 이해하시면 돼요. 상용 제품으로는 뭐 UiPath나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이쪽으로는 좀 유명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이쪽도 좀 유명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는 지금 뭐 일부 기능으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RPA 기능은 나중에 한번 제가 좀 공부 좀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과정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코드 기반의 RPA를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코드 베이스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RPA를 쓰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드를 모르는 비전공자, IT를 모르는 개발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RPA 기능을 쓸 수 있는 걸로 이제 간단하게 UI 베이스의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딴소리가 길었네요. 네, 여러분들께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싶어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여기 파이오토 GUI 여셔가지고 이제 그 터미널 여셔서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임포트해서 파이오토 GUI를 가져오고 임포트해서 타임으로 해서 시간도 딜레이를 가져올 건데 자, 우리 먼저 자, 이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일단 파이오토 GUI 프린트해서 파이오토 GUI에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제 마우스 커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움직이는 것마다 지금 마우스 커서 위치가 바뀌거든요. 자, 보시면 포인트가 커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 있거든요. 지금 커서 여기 있는데 지금 커서가 지금 마우스가 바뀌면서 지금 XY 좌표가 바뀌죠. 이게 전 지금 지금 모니터 환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실행하는 환경에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지금 체크를 할 거냐면 특정 뭐 가정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어, 클릭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이제 플레이 환경이 있는 경우에 이쪽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있어야지 이거를 실행을 주기적으로 클릭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지금 잡아 놓은 거거든요. 이걸 다시 변수값으로 가져와서 그거를 실제로 클릭하게끔 유도를 할 거예요. 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초실행을 할 건데 레인지 1에서 11까지 할게요. 자, 레인지는 계속 0부터 1부터 뭐 0부터 보통 10만 하면 0부터 9까지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건데 저희는 1부터 10까지 마지막은 포함 안 합니다. 11은 포함 안 되고 10까지 하는 걸로 해서 자, 프린트의 i 하면은 찍어 보면은 1부터 10까지 나오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초를 한번 넣어볼게요. 초. 근데 이거 분명히 에러 납니다. 왜냐면 인트와 스트링이 안 맞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타입을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str의 가운데 이제 i를 int형을 스트립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하면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초 동안 가는데 우리가 이거를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식으로. 그럼 1초, 2초, 3초, 4초 해서 타임슬립을 1초씩 인터벌을 줄 거예요. 시간 인터벌을 줄 거고 그 전에 우리가 여기다가 먼저 좀 뭔가를 적어주는 게 좋겠네요. 프린트에서 10초 후에 클릭 매크로 실행합니다. 그 전까지 마우스 커서를 올바른 위치에 놓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가 인지를 하겠죠. 그리고 10초가 시간이 흐르기 전에 여러분들 마우스 클릭을 할 위치에 지정을 해 놓겠죠.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번 여기서 이제 초반에 사용자에게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서 실행을 해주기 전에 마우스 커서 위치를 여기다 둘 거거든요. 여기서 가져올 거예요. 우리 아까 포지션으로 가져온 거 있죠. 자, 근데 일단 이거 주석 처리할게요. 실행 안 되게끔. 이거 한번 프린트를 한번 찍어 볼게요. 로케이션에서 프린트로 찍어보면 XY가 나오는데 우리가 X랑 Y, 즉 X좌표, Y좌표 이 두 개만 따로 가져오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0은 X좌표고, 그쵸? 1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든 뭐 1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두 개이기 때문에 Y좌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뒤에서 가져올 거거든요. 자, 일단 기억하세요. 이거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인터벌을 둘 건데, 자, 인터벌을 두는데 여기서 딕셔너리를 할 건데 딕셔너리는 키 밸류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근데 첫 번째에서 뭐 1, 이건 가정입니다. 두 번째, 잠깐만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면, 자, 세 개만 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거 왜 했냐? 또 하는 이유가 있죠. 자, 제가 받은 컨설팅 중에 의뢰자가 이런 의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본인이 원하는 세팅 값을 넣겠다는 거예요. 뭐 첫 번째 영상이 뜨고 나서 몇 초 이후에 몇 초 동안 기다려 달라. 그 이후에 두 번째는 몇 초 이후에 또 기다려 달라. 물론 그 전에 마우스 클릭을 하고 기다리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몇 초 후에 기다려 달라 해서 이게 몇십 번, 몇백 번의 과정을 반복하는 그거를 코드를 저한테 짤 수 있냐고 이제 의뢰를 했던 케이스를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받은 그 케이스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 포문을 어떻게 돌리냐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자, 보십시오. 포문으로 돌리기 전에 우리가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할까요? 이제 마우스 클릭으로 할게요. 마우스 클릭해서 x, y 하는데, 자, 파이 오토 GUI의 x, y고 우리는 지금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할 거기 때문에 클릭스에 2를 하면 뭐 더블 클릭을 하거든요. 자, 함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 값을 넣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마우스 클릭으로 함수를 쓸 때 여기 XY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쓰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이제 포문으로 돌릴 건데, 포문으로 돌릴 건데 키 값을 가져와서 무비가 아니고 이제 인터벌로 할게요. 인터벌로 해서 먼저 프린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프린트를 먼저 찍어 보면, 자, 키값이 이거죠.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키값만 지금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럼 밸류 값은 어떻게 찍어내냐? 밸류 값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이게 키고 밸류는 인터벌에 키 값을 넣어주면은 밸류 값이 나와요. 이게 딕셔너리 값에 키 값을 넣어주면 밸류 값이 나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위에 프린트 찍은 거고, 이제 위에서 지정해주는 그 마우스 클릭의 함수를 가져올 건데, 여기서 로케이션을 위에서 지정을 했죠. 로케이션 지정했는데, 자, 여기서 0번째 로케이션 1번째, 이거 어떤 의미냐? 여기다 만약에 이 로케이션 0번째 1번째 이걸 안 두고 특정한 숫자를 넣어주면은 여러분은 이 코드를 실행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고정값으로 여기 동일한 그 위치만 지정해 주는 곳만 이 클릭을 실행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변적으로 써야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화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뀔 때 그거를 언제든 바뀌는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이 하드 코딩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가변적인 값이 아닌 고정값을 넣어버리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쭉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고정값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확인할 때도 일일이 파이오토 GUI의 포지션을 찍은 다음에 그 XY 값을 찾아내서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해주는 값에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처음에 했던 것처럼 10초 후에 매크로 실행하겠다 하고 10초가 실행되기 전에 여러분들 마우스 커서 위치로 특정 위치에 클릭을 하겠다, 더블 클릭하겠다는 위치에 둔 다음에 그걸 더블 클릭이 되게끔 사전에 환경을 조성해 놓고 시간이 10초가 흐른 후에 그걸 더블 클릭을 예상 인터벌에 이제 딕셔너리 값의 조건에 맞춰서 실행이 되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타임슬립은 이제 이거는 1초, 2초, 3초 이게 다 초거든요. 첫 번째 실행하고 1초 쉬고, 두 번째 실행하고 2초 쉬고, 여기에 뭐 여러분들이 뭐 5초, 10초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1초 쉬고 5초 쉬고 10초 쉬고. 그럴 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기 이거 인터벌 키 이걸 넣으면 되겠죠. 인터벌 키에서 밸류 값을 가져오게끔 하는 게 이번 시간에 이제 찍게 되는 이제 최종적인 코드의 결말이고요. 자, 주석을 다 제거했고, 자, 참고로 이거 제가 컨설팅을 진행한 거지만 여기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저도 먼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굳이 영상의 길이의 모든 시간을 다 알아낼 필요는 없거든요. 직접 다 알고 여기에 하나하나 그 영상의 길이에 끝나는 시간 맞춰가지고 여기다 다 타임슬립을 넣어주기 위해서 지정해 줄 필요가 없이 영상의 길이를 자동으로 체크를 해서 그 자동으로 체크한 값을 여기 인터벌에 키 값을 넣어주고 더블 클릭까지 해서 완전한 자동화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번 시간에 진행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거나 뭐 내용적인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좀 간단한 이런 식으로도 자동화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 준비하게 된 거고,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코드를 보면은 10초에 매크로 실행하는데 제가 아까 그 루리앱 그 사진 있죠? 그 사진 위에다 커서를 올려놨거든요. 모듈 오브젝트 is not callable. 불러올 수 없다? 왜죠? 어디서 오류난지 한번 볼까요?
음, 일단 15, 22, 25, 15, 22. 보면은 클릭스 2 찍긴 했는데, 자, 확인해 보면 되죠, 뭐. 마우스 클릭했고, 타임슬립. 볼게요. 잠깐만요. 인터벌에 맞게 했는데 실행을 했는데 지금 클릭이 안 된다. 그러면 자, 이런 케이스 어떻게 하냐? 뭐 사실 좀 노가다긴 합니다. 근데 저도 이런 경우는 좀 빈번히 가끔 일어나요. 저도 제가 코드를 짰지만 다시 실행할 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디버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디버깅은 간단하게 그냥 하나하나 범위를 좁혀 나가면 돼요, 여러분. 잠깐만요. 로케이션을 위에서 짰는데 로케이션 짰고 로케이션을 넣어줬고 같은 값인데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면 7초, 8초, 9초, 10초. 이거 왜 못 불러오지? 마우스 클릭이 안 된다. 아, 미쳤죠? 클릭을 안 해놓고 왜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모듈이 있는데 뭘 불러올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메시지가 뜨는 게 당연한 거죠. 클릭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했는데 진짜 실행할게요. 이제 실행하면 룰이 이제 그 아까 그 사진이 뜨게끔 제가 그 위에다 커서를 올려놓고 실행을 하면 한 번 실행하고 1초 기다리고 그 다음에 두 번 실행하고 5초 기다리고 그러면 세 번 실행하고 10초 기다리고 끝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끝났죠? 끝났죠? 네, 10초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한 거고요. 정확하게 영상 3개가 떠 있었습니다. 1초가 아니라 3초? 369로 해볼게요. 369에서 바꿔서 실행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동일할 겁니다. 이번엔 뽐프로 해볼게요. 뽐프 지난번에 제가 올려놓은 거. 뽐프 위에 올려놓은 마우스 커서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지금 실행해서 더블 클릭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6초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찍어서 지금 9초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사실 여기까지가 전부거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코드 정리하는 부분으로 설명드리면 이번 시간의 목적은 이제 그 GUI 환경, 마우스나 키보드를 자동화하기 위한 GUI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 준비했고, 처음에 여기서 파이썬의 그 GUI의 컨딜링 위해서 파이오토 GUI를 이제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타임 라이브러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10초 후에 실행이 되게끔 사용자한테 인지를 시키게 해주기 위해서 프린트문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여기서 시간이 초가 세게끔 해서 실행이 되는 것까지 사용자에게 인지하기 위한 용도로 쓰고요. 이 로케이션 레드로 바꾸죠. 이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마우스의 커서 위치를 찍기 위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인터벌을 두는 거는 여러분들 딕셔너리 형태로, 이 딕셔너리가 이겁니다. 이 딕셔너리 안의 형태로 콜론을 기준으로 키와 밸류 값으로 넣어준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무슨 몇 번째인지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시키기 위함이고, 여기는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타임 딜레이를 두기 위한 시간 딜레이를 여기다가 이제 둔 거고요. 기준은 세컨드 초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그 함수를 지정을 해줬어요. 함수를 지정해서 클릭스 이 두 번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더블 클릭을 한 거고,
만약 그냥 마우스 클릭 한 번만 한다면 그냥 클릭스 이거 날리면 됩니다. 그냥 지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문으로 돌리는데 키 밸류 값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딕셔너리를 넣어줬고 여기다 이제 키 값을 넣어준 거고, 키 값이 이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거기서 마우스 클릭, 더블 클릭하는 거를 위치 위에서 지정해 준 놓은 그 로케이션 위치를 X는 0번째 인덱싱에 두고, 로케이션 1은 이제 Y, 인덱싱 1은 이제 Y 값을 이제 좌표를 XY 좌표를 위에서 지정해 놓은 거 자동으로 변수로 받아서 가져와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하고, 타임슬립은 여기에 딕셔너리에서 밸류 값을 하기 위해서 인터널 안에 키 값을 넣어주면 이거 자체가 밸류로 들어가서 타임슬립을 하나하나 실행시켜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굉장히 일부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자동화하고 업무 하시는데 업무 자동화하는 거는 무궁무진하거든요. 크롤링도 될 수 있고 엑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거와 같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클릭을 하거나 마우스나 키보드로 핸들링하는 부분을 자동화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RPA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